네, 여기도 이슈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권 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일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쉬면서 보내셨습니까? 많이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다행히. 좋았겠다. 네. 자, 첫 뉴스 전해주시죠. 네, 최근 온라인에서의 한 문자 메시지 공유되면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라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 복구 현장에 투입될 인력에게 일당 125만 원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화제였었죠. 맞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보고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요. 12만 5천 원 잘못 쓴 거 아니냐. 스미싱 아니냐. 뭐 이런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 문자요, 실제로 포항제철소 공단협의회 측에서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포항제철소는 수해를 입은 뒤에 전기설비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복구가 급한 시점에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그만큼 복구 인력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서 연휴 기간에 이 한해서 전기 보수를 담당할 엔지니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당 125만 원의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죠. 이 협의회에 따르면 실제로 200여 명의 전기보수 인력이 모집이 됐다고 하고요.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는 일당 60만 원 안팎에서 전기 엔지니어 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적은 액수는 아니죠. 일당 60. 네. 자, 이런 가운데 포항제철소 공장 이 태풍 흰남노로 공장 대부분 지역이 침수 또 정전이 되면서 연휴에도 3만여 명의 직원들이 복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한 만큼 복구 인력들의 노동 강도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오늘까지 모든 고로를 정상화해서 공장 재가동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인데요. 이 복구 날짜 맞추기 위해서 노동 강도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복구 현장 일각에서는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작업하는데도 기한을 못 따라갈 정도라면서 이 최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서 몸이며 영혼까지 갈아놓고 있다라고 호소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 중이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형식적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포스코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지원팀 또 안전전담팀이 현장에서 지원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속도도 좋지만 작업 인력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급하면 잘할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수해 뒤에 전기설비 복구 공사라고 한다면 이건 딱 이야기만 들어도 이거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안전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뭐 취했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최우선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거를 좀 고려를 하면서 급하더라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다.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불상사 지금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던 하이트진로 화물기사 노조의 본사 옥상 점거 고공농성 24일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하이트진로 노조가 사측과 합의하면서 이 장기 파업과 본사 점거 농성을 마무리한 건데요. 파업 일수로만 따지자면 121일 만에 종료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조 측의 요구였던 임금 대폭 인상이 합의가 된 거냐? 아니었습니다. 애초 노조는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사측에 요구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올 초에 사측이 제시했던 5% 인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임금 협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더 큰 걸림돌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측인 하이트진로에서 노조에 대해서 2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또 조합원 부동산 가압류, 조합원 계약 해지 등의 압박을 가했었는데요. 이 사측이 파업과 관련된 고발을 전부 취하하고 일부 파업 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복직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번 그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생계수단인 화물차까지 이 사측이 가압류를 가하면서 압박을 가했었거든요. 집이 가압류로 잡히면 대출도 제한되고 또 매매에도 막히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당연히 컸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양측의 합의 과정에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면책을 받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야기하죠.
것이죠. 그렇죠. 현재 야당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서도 사측이 하청 노조를 상대로 무려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냈었거든요. 이 거액의 법적 소송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이 좋지 않은 관행이 더 이상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또 배상 받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네네. 결국 이게 이제 노조활동 압박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뭐 나온 지 한참 됐으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재론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를 그 인터뷰를 할 때 바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 네네네.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네. 이게 좀 이제 궁금하긴 한데 네. 남승표님이 파업에 대한 손배소는 노동권을 제약하는 심각한 헌법 침해입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물프레님은 노란봉투법으로 을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맞습니다. 또 이런 네.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국회가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네, 지난 추석 연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바다 건너 비보가 하나 전해졌죠. 지난 8일에 세상을 떠났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절차, 현재 지금 영국 현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위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네. 영국의 최장 집권 군주였기 때문에 세계의 주목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요, 영국 의회 내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후에 14일 오후 5시부터 19일 새벽 6시 30분까지 그 유해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뭐 영국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 그 이상의 참배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997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당시의 추모객 수가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참배객들이 지켜야 할 수칙, 또 주의사항을 미리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대기줄이 어쩌면 하룻밤이 지나도록 길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좀 했고요. 예. 안치 장소까지의 도로도 통제되고 또 공공교통수단도 운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모든 참배객들 당연히 검색대 통과해야 하고요. 소지품은 지퍼 한 개만으로 여는 아주 작은 가방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꽃이나 촛불, 또 인형, 사진 등도 소지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여러 지침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지침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조의를 표할 때 갖춰야 할 그런 주의 사항들이었습니다. 네. 자, 여왕의 유해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홀에 나흘간 대중에 공개된 후에 윈저성 왕실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줄을 하룻밤 지나도록 길게 그러니까 계속 서야 되면 네. 급한 건 어떻게 해결해요? 안 그래도 그 주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그 화장실을 잘 검색을 해둬라.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줄에 이제 그 복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복귀를 해야겠죠. 누군가는 뭔가 앞뒤로 그러니까요. 맡아주지 않을까요? 네, 저는 꼭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 죄송하고. 아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왕위를 이제 그 승계한 찰스 3세 벌써 구설수에 올랐던데요. 그거 보셨어요? 서명할 때 뭐 짜증 내는 거 가지고 뭐 왕이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비호감이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많이 전해졌었는데 어떻게 바로 짜증을 내셔가지고 여론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외신도 이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여왕의 좋은 이미지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문제고 장례를 무사히 네. 치르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